네. 어제 바로 하루 전에 뉴욕 증시는 2년 만에 최악의 셀오프를 겪었는데요. 다행히 이 급격한 매도세에는 일단 멈춤이 걸린 모습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3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또한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74%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전일 워낙 폭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에 모두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셋오프에는 일단 멈춤이 되었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만큼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어제 폭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미국 10년물 금리가 1bp 가량 하락을 하면서 3.41% 수준 나타냈습니다. 2년물은 이제 어제 엄청난 18bp 이상 올랐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3시 무렵 전장 대비 1bp 가까이 오르면서 3.77 수준 유지를 했습니다. 네, 달러 지수 어제 110 선에 육박하면서 급격한 강세 재개했었습니다. 여기서 우선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달러 지수 오늘 소폭 반락을 해서 109.6 선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채권 외환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모두 엄청나게 그 셋오프가 컸기 때문에 이것을 살짝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34% 오르면서 배럴당 88.4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 이틀 연속해서 폭락하는 흐름을 펼쳐지진 않았지만요. 오늘 장중 흐름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지지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이제 주가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걸 이제 시원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중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 3대 지수가 오늘 장중에 모두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이제 3대 지수 모두 조금 방향성을 꺾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장중 3,912 선까지 내렸습니다. 3,900 선도 사실은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 펼쳐졌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 어제 1,200 포인트 폭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 장중에 200 포인트 추가로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주식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바이트놀리지의 전문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이 어제의 폭락세에서 이제 안정화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장을 학살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제의 엄청난 학살 이후에 어떤 긴장감이 계속 연속이 되어 있고 뚜렷한 호재도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3대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시장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 하루 뒤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어서 이제 CPI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PPI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쪼금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8월 PPI가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2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PPI 같은 경우 전달에 지난 7월에 0.4% 하락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에도 지난 8월에도 하락을 이어가면서 그나마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조금 경감을 시켰습니다. 네, PPI 전년 동기 대비로는 8.7% 오른 상태인데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이제 조금 나았고요. 그리고 전월치보다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P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CPI 충격이 워낙 커서 시장에서는 특히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리 선물 시장에서의 고강도 긴축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FOMC가 지금 일 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지만 어제 CPI가 이 상당한 충격을 주면서 이 채권 시장과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발빠르게 지금 최종 금리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지금 다음 주에 오는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75%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기점으로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1% 포인트 울트라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급격히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진 24% 정도로 이제 깜짝 울트라 스텝이 나올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하루 전에 노무라가 이제 9월 FOMC에서 1% 포인트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허키시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오늘 또 콜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콜을 냈는데요. 이제 페드가 9월 회의에서 우선은 7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세는 75bp 인상인 것 같지만요. 이제 처음 자이언트 스텝이 이뤄졌던 지난 6월과 조금 비슷한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블랙아웃 기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가 나오면서 긴장감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종 금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월가에서는 이 전망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핌코가 오늘 어제 이 아시아 시장에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연준이 이제 이번 인상기에 최종 금리의 중간 예상치를 4.5%로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8월 인플레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예상보다 높아진 최종 금리를 암시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준 당국자들이 과거 연준의 최종 금리를 4%를 웃돌 가능성까지는 예고를 했지만 이 4.5%를 상회하는 최종 금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은 이 채권 시장에서도 계속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2년물 수익률, 2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지금 3.8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오후 무렵에는 이 상승폭이 조금 진정이 되긴 했지만 3.8%대까지 올랐는데요. 2007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오늘 3.48%를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 3.5%에 다시 근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번 이제 상단이 뚫리면 또 얼만큼 치솟을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3.5%를 넘어서면 이제 더 다음 레벨은 결국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4%대를 향해서 10년물 금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증시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가의 정말 유명 인사인 캐시 우드, 돈나무 언니로도 불리는 캐시 우드는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불러일으킬지는 시간만이 아는 답일 텐데요. 어제 나스닥이 5% 이상 폭락을 하면서 기록적인 폭락을 보였지만 우드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죽줍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상당히 많은 기술주를 매집을 했다라고 CN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어제 8개 기술주를 이제 상당히 큰 수준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어제 로쿠 그리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식을 각각 25만 주 그리고 20만 주 이상 매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어제 매집한 이 두 주식의 가치만 해도 한화로 지금 466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익젝트 사이언스스 그리고 드래프트킹스, 트윌리오, 유아이패스, 투심포 홀딩스 그리고 긴코 바이오웍스 홀딩스의 주식을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캐시우드는 지금 미국의 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나 홀로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가 기록적인 수준이지만 결국에 이 디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디플레이션 압력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연준이 계속해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는 것은 정책 실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승자가 누가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캐시우드의 이런 조금 급진적인 의견에 좀 동조하는 인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이 금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재계의 약간 어떻게 보면 악동이라고 불리고 혹은 어쩌면 이제 천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의견을 지지를 했는데요. 본인의 트위터에 이 캐시우드가 올린 디플레이션에 관한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 리트윗에 대해서 이 다른 사람이 이제 "그러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자 이제 drop 0.25%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연준이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디플레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들락 또한 비슷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건들락이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제 오늘날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내러티브와는 반대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2년 동안 과거 2년 동안 디플레 리스크가 가장 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바로 디플레이션이 오진 않겠지만 내년에 어쩌면 이런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캐시우드의 입장을 일부 지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이제 테크가 쪼금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테크가 전체적인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었는데요. 테크라든지 통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종목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부동산과 자재 그리고 금융 섹터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미국 주택담보금리 이게 모기지 금리가 6%를 돌파를 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종목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총 대형 종목들 그래도 전일에 이 P바다에서는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 이 아이폰의 뭐 사전 주문이라든지 그리고 이 아이폰의 조달 기간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투자 은행들은 지금 아이폰의 판매 사이클이 예전보다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또 다시 한번 이제 아시아장에서 인플레 감축법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관련 소재, 그 정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도 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공급망 우려에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선제적인 지위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보인 종목이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52주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2020년 3월 팬데믹 저점 이후 최저치를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9%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에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 52주 최저치를 기록한 종목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육류 판매 업체인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도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 기록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직원 30명을 정리 해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부정적인 소식이지만 넷플릭스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2.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넷플릭스가 지금 준비하는 애드 티어 광고를 이제 보면서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는 저가형 서비스에 내년까지 어쩌면 4천만 명이 구독을 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넷플릭스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오늘 소프트웨어 업체인 트윌리오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전체 직원의 11% 가량을 감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